안녕하세요. 김엘패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이웰패 피웰패입니다. 네, 저희가 다행히도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시험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긴장을 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긴장 많이 했죠. 저는 시험 전날에 9시부터 잠을 잤어요. 아, 정말요? 네. 잠이 안 올 걸 알아가지고 9시도 잤는데 그래도 한 12시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전날에 2시 반에 잠이 들어서 3시간 반밖에 못 잤거든요. 저희가 좀 준비하는 게 상황이 많이 달랐잖아요. 그쵸. 피엘패님은 2차를 계속 준비하시고 저는 준비하다가 1차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1월부터 1차에만 매진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게 참 잘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재훈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셨다고. 네네네. 정재현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12월 달까지는 일단 2차에 매진을 하고 그런 다음에 1월 달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 내세법을 1월 달까지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1월 첫 주에 내세법 책을 딱 펴본 다음에 이거는 1차만 해야겠다. 2차를 같이 가면은 1차를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1차에 매진했는데 덕분에 1차를 다행히 통과했던 것 같아요. 고득점으로. 2차를 준비할 때는 어떠셨어요? 모의고사를 다 보셨나요? 저는 6주차까지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처음 모의고사 보면서 진짜 너무 부담감을 많이 느껴서 그래서 제일 첫 주에는 저는 제가 백지를 낼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백지는 내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 주를 보냈고 그리고 2, 3주 차부터는 이제 제가 해당 범위를 항상 다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4과목 중에 한 과목은 계속 다 못 보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전 과목을 다 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저희 학원에서는 그 치얼업이라고 자료를 주시잖아요. 네, 치얼업. 네, 그렇죠. 그래서 50점짜리 2문제 그리고 10점짜리 10문제 이렇게 주시는데 그 좁은 8분의 1 범위에서 그렇게나 많은 문제를 주시면 사실 웬만한 문제는 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것만 공부했다가 시험이 여기서 안 나오면은 난 진짜 큰일 나는 거다. 시험은 문제연 행식이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제가 3주차까지는 치얼업 자료를 그냥 읽어보기만 했어요. 근데 한 4주차부터는 첫날이랑 이튿날은 그냥 기본서를 최대한 빨리 회독했어요. 목차를 외우면서. 그래서 목차 외우고 키워드 정말 중요한 거 한두 가지 그 정도 어떻게든 이틀 안에 끝내고 그리고 나서 남은 3일 동안 치얼업 자료를 그냥 다 외우려고 너무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래도 등수가 조금씩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럼 치얼업 자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치얼업 자료는 과목별로 4과목당 4과목인데 그중에 한 과목당 50점짜리 2개, 10점짜리 10개 이렇게 해서 딱 2배수. 그럼 약간 모범 답안식으로 되어 있나요? 네, 그쵸. 모범 답안으로 똑같이 되어 있어서 정말 이걸 완벽하게 외우면은 처음 준비한 이후의 분들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차를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치얼업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을 해보려고요. 네, 그쵸. 그러면 과목별로는 각각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2차 시험을? 먼저 저는 관세법이랑 HS가 너무 문제였어요. 처음에 점수도 제일 안 나오고 동차랑 유해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관세법이랑 HS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관세법은 처음에 막 하루 6시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등수가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목차의 중요성을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고 합격자분들 수기를 봐도 목차를 안 외웠다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저를 정당화했죠. 목차 안 외워도 되는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오철원 관세사님 이렇게 해설 강의를 보면은 항상 목차 외우라고 해주시거든요. 그걸 보고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싶어서 그때부터 목차를 외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저는 되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시험에 목차가 항상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목차를 직접 만들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저는 목차를 외우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책을 보셨나요? 오철환 권사님이 목차 키워드 책이 네, 있잖아요. 그 그쵸. 책을 보셨나요? 네. 아, 저도 그 책을 받았는데 네. 저는 1차를 준비하면서도 2차를 같이 고려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암기식을 미리 따놨었거든요. 아. 근데 오철환 권사님이 그 책에 암기식이 정말 풍부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뭐 그대로 가져서 쓸게 정말 많았고 또 제가 직접 암기식을 만드는데 그 선생님이 그 사고 과정이 제가 체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암기식을 만들 때 지금도 뭐 신부가 시집가 그렇게 보셨으면 즉시 월별로 기타 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진짜 머릿속에 팍팍 박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철환 선생님 그 자료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남는 건 암기식밖에 없다 아, 네.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암기식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나니까 네. 그래서 HS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암기식을 만들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차를 준비하면서 1차는 어떻게 같이 준비하셨나요? 먼저 저는 동차를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2차 공부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전략을 잘 짜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2월부터는 회계를 시작해서 네. 매일매일 아침에 2시간씩 했어요. 그리고 나서 1월부터 내세법을 시작해서 2시간 정도 더 회계 뒤에 추가를 해서 아침마다 4시간 정도는 1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고민이었던 게 관세법이랑 무형영어가 사실 되게 만만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1차에서도. 그래서 이걸 언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험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많이 후회를 해서 혹시 그 1차를 붙어본 적이 없으신데 그 무형영어랑 관세법을 언제부터 시작할지 고민하는 분이 계시면은 한 2달 정도 전에는 기출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절대 1차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그럼 저희가 이제 1차 시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네. 그 1차 시험 한 달 전에 과목별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였나요? 저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시작하고 나서부터 내세법을 백지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세법에 대한 불안함을 계속 안고 갔던 것 같아요. 뭐 나머지 관세법이나 회계나 저는 오히려 회계가 편했던 것 같아요. 회계는 괜찮았는데 또 무형영어를 제가 흔히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3대 형만 보면 된다. 근데 3대 형만 보면은 아무리 잘 받아도 60점이 한계더라고요. 그래서 무형영어를 60점을 받으면 뭐 회계에서 더 점수가 낮게 나오면 어디서 만회를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하고 또 내세법에서 60점이 나와야 될 텐데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 달 전에는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PLP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제가 그때 막 1차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관세법이랑 무형영어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딱 멘탈이 부서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부족 과목이 이렇게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이웰팬님은 혹시 어떤 게 많이 힘드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제일 늦게 시작한 내세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세는 떠세입니다. 진짜 박세준 세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선생님이 세무사 강의를 하지 않고 관세사 강의를 하신 거를 저는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박세준 세무사님은 항상 PPT로 강의를 하시는데 그림을 정말 적시적소에 분류를 하세요. 그러면 정말 시험날에도 그 그림이 생각나서 문제를 풀 수 있었거든요. 그거를 연상법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연상법에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형영어 같은 경우는 저 한 달 전까지는 3대 해석만 딱 봤던 상태였거든요. 그럼 모의고사를 봐도 아무리 봐도 한 50점에서 60점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2주 전에 그 박밀선 선생님의 운성협약 특강을 봤어요. 근데 운성협약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는 동차를 준비했기 때문에 한글로 다 배웠잖아요. 뭐 그쵸. 헤이그 협약이라든지 함부르크 협약이라든지 그걸 단지 영어로 한 번만 보면 되는데 그걸 안에서 운성협약을 다 버리기에는 이번에도 한 6문제가 나오지 않았어요.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버리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무형영어는 3대 협약만 보면 된다. 이거는 이제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운송 보험은 중제는 뭐 살짝 보더라도
운송과 보험은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거는 동의를 하는 게 저도 보험이랑 운송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다 버렸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한 80점 정도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꼭 그 부분은 챙겨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PLP님은 2차도 같이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쵸.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맞췄나요? 저는 밸런스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멘토님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전까지는 계속 오전에 회계 2시간 그리고 내세법 2시간 이렇게 계속 가져가고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이 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멘토님께 여쭤봤더니 HS는 계속 챙겨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관세법이나 뭐 다른 과목들은 1차랑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잖아요. 근데 HS는 너무 관련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쵸. 그래서 저도 혹시나 까먹을까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계속 오전에 1시간 반 정도 계속 HS를 챙겨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 2주는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1차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1차를 마지막 준비하면서 PLP님은 어떤 과목이 제일 힘드셨나요? 저는 회계? 다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회계가 저는 제일 일찍 시작했는데도 점수가 제일 계속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전략을 되게 잘 짜야겠다고 생각을 그쵸, 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저는 원가랑 말문제 그리고 다들 비슷하실 텐데 재고랑 유무형 자산 네. 그리고 사채랑 금융자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정말 그냥 훑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또 회계가 나오는 문제가 정형화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쵸.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봐서 그래도 제가 한 반타작 정도는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한 6번 정도 1차 모의고사를 봤는데, 네, 저는 회계에서 그게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모의고사를 보면서 제가 전략을 가지고 들어갔던 게 말문제를 한 8분 정도 안에 풀고 그리고 12분 안에 원가 회계 풀고 나머지는 뭐 재고나 이렇게 재무회계 앞부분 풀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한 50점 이렇게 성적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게 회계가 저희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중간중간에 숨어 있는데 그거를 빨리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꼭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시간별로 무슨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맞추진 않았는데 저는 제 한계를 정했어요. 저는 아무리 해도 60점은 넘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해도 시간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동차를 준비했기 때문에 뭐 같은 문제를 뭐 10번씩 풀어보고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딱 30문제 풀고 그 중에 24문제 맞춘다. 이 생각으로만 계속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딱 24개 맞췄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시험 3일 전에 그 이정화 선생님의 특강을 들었어요. 그 6강짜리로 되어 있는데 저는 6강 다 듣지도 않고 처음 1, 2강만 들었어요. 근데 그 1, 2강에서 말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나와가지고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회계는 그 매일매일 푸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정말 동감해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푸는 거랑 그리고 틀렸던 문제 계속 누적적으로 푸는 거. 그 이정원 선생님이 항상 하신 말이 있는데 문제집을 직접 들고 다니지 말고 틀린 문제만 사진을 찍어서 들고 네, 저도 기억나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시험 보기 직전에 허리가 좀 아팠었는데 뭐 한의원에서 침 맞으면서 누워 있으면서 그 핸드폰 이렇게 넘기면서 문제를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저희 그러면 순공부 시간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정도 공부하셨어요? 저는 이번에는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번에는 뭐 얼버무렸던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사람들 뭐 하루에 순공부 시간 10시간, 11시간 한다는 거 안 믿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그 마지막 한 달에 1차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정말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니까 하루에 10시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잠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잠을 워낙 많이 자니까. 그래서 뭐 하루에 일어나서 9시나 9시 반 정도에 시작을 해서 끝나는 걸 대신 좀 늦게 끝냈어요. 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대신에 저는 밥 먹는 시간 1시간씩을 빼고는 다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독서실에 들어가면 핸드폰도 꺼놓고 뭐 잠깐 한 10분 정도 스트레칭하는 거 외에는 다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PF님 어떠셨나요? 저도 재보지는 않았는데 처음에는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까지 네. 독서실 가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는 그렇게 했는데 제 몸이 못 버티더라고요. 낮에도 계속 졸고 제가 원래 조는 사람이 아닌데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해보고도 적응이 안 되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7시 정도? 그때 독서실 가서 하니까 이제 낮에 안 졸더라고요. 그래서 7시부터 해서 집에 와서 뭐 저녁에 한두 시간 쉬고 그리고 나서 저는 새벽까지 한 2시 정도까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이오리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한테 네, 많은 그쵸. 시간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막 7시에 일어나서 해보긴 했는데 뭐 아침형 인간이 공부를 잘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한테 맞는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충분히 자고 오히려 깨어있는 시간을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1차 시험 일주일 전에 네. 굉장히 떨리잖아요. 아, 맞아요. 혹시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허리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가지고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살짝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시험 2주 전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2주 전부터 한의원 같은 데 나가가지고 침을 맞으면서 뭐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힘들고 슬럼프도 왔었는데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그분들 생각하면은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잡았던 것 같아요. 뭐 허리는 천천히 치료하면서 또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다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맞아요. 허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음을 다잡는 게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일상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공부 시간은 조금 줄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일정하게 독서실 나가서 공부하고 또 치료받고 그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스트레스가 나아졌던 것 같아요. 허리도. PLP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시험 보기 한 달 전쯤에 체력이 정말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7시에 일어나서 2시까지 공부하고 이러니까 수면 시간이 너무 적어서 네. 그래서 몸이 계속 축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떨린 줄도 잘 모르겠고 그냥 아, 너무 힘들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시고 시험 전날 마무리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 저는 회계가 제일 불안했으니까 네. 그래서 회계를 먼저 해서 안정감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해서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먼저 회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 문제는 전날에 해놨어서 그냥 네. 당일에는 재무 중에서 제가 선택한 거 그리고 원가 유형별로 하나씩 다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틀렸던 거 그렇게 해서 12시까지 끝내고 그리고 나서 1시부터 5시까지는 그 전소영 관세사님 OX 네네. 저도 자료가 봤어요. 네, 네. 정말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암기식을 이렇게 따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훑어보면서 아 시험에 나오면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관세법을 한 번 다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6시부터 10시 정도까지 결제 부분이 약간 계속 불안해서 그 결제를 다시 보고 그리고 나서 밤에는 계속 내세법을 봤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제가 새벽 2시 반에 잠이 들었는데 네. 근데 1시쯤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엄청 피곤한데 네. 그 개소세랑 주세를 보고 잘까 아니면 그냥 잘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 보고 잤는데 보셨구나. 네. 근데 저희 내세법이 되게 어렵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주세랑 네. 개소세가 그래서 아 그때 보고 자길 잘했다 그 보신 생각이 거에서 나왔나요? 네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네 그거 덕분에 한 6문제는 넘어진 것 아. 같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하루 만에 진도를 다 보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3일 전부터 한 번 만지막을 돌린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물론 마지막에는 간단하게 한 번씩 다시 보고 그래가지고 3일 전부터 저는 마무리 특강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저희 강사님들이 제가 자꾸 학원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저희보다는 강사님들이 더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몇 년씩이나 강의를 하셨던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다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는 따로 서브노트를 많이 만드는 편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1차는 특히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고 연습장에다가 제가 모르는 것들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씩 적으면서 그거를 다 찢어놨어요. 그 찢어놓은 거를 시험 마지막 3일 동안 다 머릿속에 넣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찢어놓은 것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마무리 특강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거 마지막에 보고 가라는 거 그거를 마지막에 보고 갔던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도 거기서 많이 나왔나요? 네, 제가 찢어놓은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강조하신 거에서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특강은 꼭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저희가 공부는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몇 달 동안 그쵸. 공부했으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서 그거를 정리를 하는 거, 머릿속에 넣는 거,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험 전날에 아, 나 좀 자신감 있다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 글쎄요, 자신감은 마지막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마지막 날이 되니까 저는 할 만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후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뭐 처음에 2차랑 1차 밸런스를 잘못 맞춰서 1차가 좀 덜 돼 있어서 2차를 좀 포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 마지막 2달 동안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후회 없이 가자 이래가지고 시험날에도 잠도 잘 왔어요. 후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잘 보냈던 것 같아요. 피엘팬님 어떠셨나요? 저도 정말 자신감이 없었는데 저는 사실 한 달밖에 준비를 못했으니까 되게 마음은 힘들었는데 근데 학원에서 저는 모의고사를 한 6번 정도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한 2회차 정도는 합격권이 계속 나와서 그래도 아, 이 정도면은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이제 시험 당일날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시험 당일날 시험 보기 직전에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관세법 헷갈리는 숫자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숫자 나오는 거랑 그 관세청장, 세관장 이런 거 네. 그거를 빨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잠은 얼마나 자셨나요? 3시간 반? 아, 진짜요? 2시 반에 자셔서 주무셔서 네. 6시 일어나셨나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피곤할 줄 알았는데 네. 알람 맞추면서 아, 나 내일 아침에 정말 힘들겠다 이랬는데 생각보다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네. 긴장해서 그랬나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잠을 되게 잘 잤어요. 너무 행운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9시에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날 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잤거든요. 정말 거기에 안정을 받았는지 제가 9시에 잠을 들어서 한 6시에 일어나서 잠을 충분히 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잠을 잘 자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뭐 관세법 OX 문제 준비하고 또 회계 말 문제 준비하고 그렇게 그거를 들고 지하철을 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아침은 안 드시고 시험 보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아침을 안 먹으면은 예전에 모의고사 볼 때도 제가 시험 전날에도 모의고사를 봤는데 제가 도넛집에서 봤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꼭 먹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안 보고 카페에서 봤는데 그래서 시험 시간에 중간에 먹을 거를 항상 준비를 해놨고 아침에도 든든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소화 잘 되는 두부나 계란, 토마토 이렇게 제가 그렇게 덮밥을 해 먹거든요. 그렇게 먹고 가니까 시험장에서도 배는 고프지 않고 또 간식도 잘 챙겨 먹어서 이렇게 컨디션은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소화 안 될까봐 전복죽을 먹었는데 근데 중간에 시험 보다가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침에 그쵸, 아무래도 네. 죽만 먹으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은 꼭 중간에 챙겨 드실 간식 같은 거 네, 챙겨 꼭 가시면 좋을 챙겨가야 것 될 같아요. 그럼 시험 볼 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좀 뭐 과목별로 어려운 문제라던가 그런 게 있으셨나요? 일단 1교시 때 저희 약간 신유형이랄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원래 저희가 그냥 법령을 똑같이 이렇게 기억을 해서 네. 쓰면 되는 건데 근데 사례형 같은 문제가 맞아요. 나와서 살짝 당황을 하긴 했는데 근데 막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쵸. 관세법은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좀 새로운 문제가 많았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중간에 모두 고르시오 문제는 네. 거의 옳은 것을 모두 네, 고르시는데 그런 장난을 치셨더라고요. 그쵸. 모두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네. 나와가지고 내년에 시험 보실 분들은 꼭 문제 제대로 읽고 푸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그래서 하나 틀렸어요. 그것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관세법이 보통 선지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기역, 니은, 디귿 이외에서 맞는 거 2개를 고른다든지. 그쵸.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맞는 경우도 나오고 뭐 기억 디귿 리을이 맞는 경우도 나오고 이래서 선지가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내용인데도 정말 이게 다 맞아? 이렇게 헷갈렸던 경우가, 그래서 저는 선지 때문에 많이 헷갈렸던 것 같고요. 무형용은 어떠셨나요? 무형영어는 제 생각에는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형용어 같은 경우는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가 명확하게 구분됐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난이도를 확 느꼈던 문제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또 반면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좀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뭐 3대 협업 같은 경우도 좀 쉽게 나왔고, 그래서 준비를 잘 했으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내국 소비세법을 많이 어려워하셨잖아요. 혹시 내세법은 괜찮으셨나요? 아니요, 내세법이 끝까지 시험장 날까지 가장 어려웠어요. 그쵸. 저는 내세법 모의고사를 풀 때 항상 개소세랑 주세를 먼저 풀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은 하필 개소세와 주세가 매우 어려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시험장에서 든 생각이, 모의고사 볼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내소세 같은 경우는 개소세와 주세가 전반전이다, 또 부가가치세가 후반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반전을 못하면 후반전을 만회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부가가치세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다행히 부가가치세는 제가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풀었던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제가 전날에 1시쯤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볼까 말까. 근데 그때 제가 기출 최근 5개년치만 네. 볼까 아니면 그냥 원문을 다시 한번 볼까 하다가 그냥 원문을 다시 봤어요. 네. 혹시 내일 이거 나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근데 정말 거기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나오는 문제만 풀지 마시고 요즘 문제가 제일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특히 내세법 같은 경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이상 전략 과목이 아닌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혹시 회계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회계도 원가 먼저 풀거든요. 근데 내세법 할 때랑 마찬가지로 원가가 저한테는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저는 과감하게 원가를 한 3문제 풀고 바로 다시 재무회계로 넘어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지막 이종화 선생님 마지막 말문제 특강, 거기서 제가 공부했던 게 참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기분 좋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회계를 다 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원가를 뭐 얼마 안 풀어도 솔직히 회계 60점 맞기가 안 푼 문제가 많아도 많이 맞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만 맞추자는 생각에서 운이 조금 더 좋으면 더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부담 없이 풀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피엘페님은 회계는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전 제일 처음에 말문제를 풀었는데 말문제가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작년보다 안 어렵다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말문제 무난하게 풀고 신나게 원가회계로 풀려고 하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든 저는 원가를 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재무회계를 제가 뒷부분에 버렸다 보니까 그래서 원가를 다 풀고 나니까 제 예상 시간보다 한 10분을 더 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재무회계 중에서도 제가 만만해 보이는 문제를 이제 스캔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7문제, 8문제 정도밖에 더 못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만만한 문제를 스캔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풀 수 있는 문제만 풀어도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시험 다 보시고 나서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시험장 나오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저는 제가 되게 해방감을 느낄 줄 알았거든요. 드디어 끝이야 이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저는 되게 그냥 별일 없이 끝나서 다행이다, 되게 담담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해방감을 완전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노래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I'm Free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약간 테크노 느낌의 곡인데 그 곡을 들으면서 정말 해방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원장님이 저를 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저 자신 기분에 너무 취해가지고 원장님 옆에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서 뭐 신나게 거의 막 춤추면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왔던 것 같아요. 끝나고 채점을 바로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2시까지 기다린 다음에 저 여자친구가 지금 외국에 있어가지고 같이 채점하려고 여자친구 일어나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한 3시쯤에 같이 채점하고
몸이 들썩들썩 거렸던 것 같아요. 피엘팬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그냥 그날 점심을 먹고 바로 채점을 했는데 채점하면서 저 정말 손 덜덜 떨면서 채점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붙어가지고 저 한바탕 울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또 담담했던 것 같아요. 그 멘토님께서 바로 축하한다고 전화 주셔서 그래서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멘토님께서 격려를 참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목표 설정 대비 달성률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말해서 계획을 좀 잘못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1월달에 2차를 잠시 접어두게 됐는데, 그래서 2차를 포기했다는 점에서는 빵점을 주고 싶은데, 그렇지만 1차를 과감하게 매진하기로 결심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100점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다행히 1차는 통과를 해가지고 또 2차도 다시 준비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저 자신에게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피엘팬님은 목표 달성률이 어떠셨나요? 저는 1차 시험에서 목표 점수가 회계 빼고는 다 70점 그리고 회계는 50점 이렇게만 하자 생각을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도 점수가 비슷하게 나와서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선빵했다. 저 2차를 같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정말 잘 끌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달성률이 높은 이유는 뭐였는지 혹시? 저는 목표를 가볍게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많이 세우는 것보다 달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매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목표를 달성해 나가다 보면은 좀 신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점점 추진력도 얻고, 그러면 그때부터 목표를 조금씩 더 세워나가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피엘팬님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회계에서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았던 거 그걸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공감해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자본 이후까지 욕심을 냈으면은 이거저거 안 됐을 것 같고 시험장에서도 막상 못 풀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한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문제풀이를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맞고, 근데 사실 저희 시험 계속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제풀이만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기본서에 있는 작은 글씨 개념들 있잖아요. 그거를 꼭 놓치지 말아야겠다. 저도 마지막에는 OX 특강으로 정리했는데, OX 특강도 결국 개념에 맞는 OX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마지막으로 잡고 갔던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차 준비생들이 내년을 향해 또 공부를 시작하실 텐데 혹시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한 3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강사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참 그 뭐 여러 가지 소문들도 많이 떠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역영어는 3대 회원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희보다 강사님들은, 저희는 기껏 이제 동차에서 1년 준비했는데 강사님들은 많게는 10년 동안 강의를 하시고 정말 오랜 시간 이 시험만 연구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한번 커리큘럼을 정했으면 그걸 끝까지 따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저는 제가 마지막에 허리를 잠깐 삐끗하긴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운동했던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기에 더 쉽게 회복할 수 있었고, 또 운동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특히 허리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허리라든지 등이라든지 허벅지, 그런 게 결국 다 오래 앉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공부를 더 할 수 있게끔 운동도 그런 식으로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포기만 안 해도 거의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험에 되고 안 되고는 뭐 저희 노력에 따라 달려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요소에서 비롯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뒤로는 뭐 저의 몫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적어도 후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피엘팬님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나요? 저는 먼저 1차를 절대 간과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뭐 3주 컷이다, 3주만 하면 된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건 보통 뭐 3년차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거를 믿고 그 무역영어랑 관세법을 한 달 전에 시작했다가 정말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회계랑 내세법은 미리미리, 그러니까 뭐 회계는 한 6개월, 네. 그리고 내세법은 3, 4개월 정도 전에는 최소한 시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관세법이나 무역영어도 2달이나 늦어도 1달 반? 그 정도 전에는 꼭 문제 풀이를 시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차랑 2차랑 아무래도 차이점이 좀 있죠? 그쵸. 네. 디테일한 부분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저희 관세법 2차에서는 뭐 세관장, 관세청장 이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근데 1차에서는 다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1차랑 2차랑 피트가 조금은 다르니까 뭔가 본인이 2차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겸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대학생분들이 계시면은 네. 학교 다니면서 그 원가회계나 뭐 재무회계 수업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전 학교 다니면서 중급회계까지 듣고 그리고 원가회계도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약간 CPA 난이도 정도로 이렇게 기말고사를 내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CPA보단 좀 쉽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니면서 막 성적이 그렇게 막 A를 받고 이랬던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베이스가 있어서 그나마 12월부터 시작했어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무역 수업 같은 경우는 많이 도움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하나 하고 찾아봤는데 학교에서 무역학과 수업이 없어서 네. 아쉽게 못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자기가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그거를 꼭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완전 저녁형 인간인데 왜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네. 미라클 모닝 아, 네. 이런 거.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면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4시 반에 기상해서 5시까지 독서실 가기, 네. 그거를 목표로 한 달간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실패였어서 꼭 일주일 단위로 1시간씩 늦추거나 1시간씩 이렇게 땡기면서 실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한테 많은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저희가 이제 1차 시험이 끝났잖아요. 바로 2차 시험 준비하실 계획인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을 본 직후에 바로 기차표를 끊어서 부산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정말 잘 쉬고 월요일부터 바로 다시 시작을 했어요. 3달 후에 저는 또 다시 여자친구를 보러 프랑스에 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자극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니까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또 10시간 공부를 처음 해봤는데 해보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또 자신감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 기운을 받아서 한 3달 동안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PLP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시험 전부터 멘토님께서 시험 보고 바로 다음날부터 독서실을 가라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당일에 놀고 다음날 놀고 다음날 저녁에 독서실에 가서 1차 책을 다 버리고 그리고 계획을 바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월요일부터 바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럼 2차 공부 계획은 남은 3달 동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은 남은 3달 동안 나 진짜 무조건 동차 합격한다 이런 네. 마음으로 해야 내년에라도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용대 관세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지금 성적을 거의 합격권까지 끌어올려 놔야 내년에 붙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가 문 닫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네, 마음으로 맞아요. 네. 그쵸,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이율패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2차를 좀 잠시 놨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동영상 강의를 빨리 돌리면서 복습을 하려고 해요.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도 또 1차가 겹치는 과목도 있었잖아요. 관세법이나 무역영어 같이. 그런 과목은 생각보다 복구가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여태까지 들었던 강의를 다 같이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2분의 1 범위 모의고사부터 같이 따라가라고 해요. 그래서 동영상을 들으면서 제가 모범 답안 같은 걸 안 써봤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보면서 답안 작성 요령을 먼저 학습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혹시 과목별로 이런 건 좀 더 집중해야겠다 하는 취약 과목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차랑 안 겹치는 HS가 가장 걱정일 것 같아요. 또 유해생들이 가장 집중해야 하는 과목이 HS잖아요. 그래서 HS를 회복하는 데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험 직후에 그 정보원 관세사님께서 상담을 해주셨는데 HS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HS에 한 4시간 반 그 정도 시간 투자하고 제가 관세법에 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는데 그거를 한 3시간, 3시간 반 그 정도로 줄이고 남은 시간에 다른 과목들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네, 강사님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유예생이나 아니면 동차를 준비하는 분들은 HS랑 관세법에서 점수가 잘 나와야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언을 잘 새겨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PLP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멘토님 언급을 참 많이 그쵸. 하셨잖아요. 웰페이스메이커가 PLP님한테는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제가 멘토님을 잘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멘토님께서 정말 너무 도움을 많이 주셔서 먼저 제가 과목별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저희가 동차를 준비하다 보니까 특히 한 달 전부터는 나는 정말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 할 때 HS 무조건 하루에 아침에 조금이라도 챙겨라 해서 그때 2주 동안 챙긴 게 지금 제가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책을 폈는데 생각보다 HS가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멘토님 덕분에 그래도 참 좋은 조언이었네요. 네, 그쵸. 그리고 제가 시험보기 1차 시험보기 한 달 전에 멘탈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그때 멘토님께서 되게 많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2차 모의고사 등수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1차도 문제 없을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심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나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웰팬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1차를 준비할 때는 많은 조언을 듣지는 못했는데 일단 합격자의 기운이 느껴지는 게 가장 좋았어요. 2차를 준비하면서는. 또 저희가 2차를 준비할 때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또 모의고사를 저희가 동차 입장에서 볼 때는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참 이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합격자가 직접 저희가 목표 달성을 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고 또 칭찬을 해주면은 저는 그게 제가 수험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합격자의 기운과 그 피드백, 또 칭찬 이 부분이 정말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멘토님들이 그런 면에서 참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1차 시험 치르신 분들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결과에 상관없이 며칠간은 푹 쉬시면서 다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차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큰 마음의 짐을 덜었잖아요. 3달만 더 자신을 믿고 같이 힘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